그녀. 일본 때문에 힘드셔가지고. 때론 친근하게, 때론 냉철하게. 별명이 깡패, 쌈딱, 보육의 문제, 양육의 문제에 짐을 덜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20년 천만 시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한 김기호 위원장의 솔직 담대한 토크가 펼쳐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최고 정책통, 우체통의 배동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재민입니다. 헌정사상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 또 탄생이 네. 됐고 보면은 최초죠. 여성분들의 파워가 대단해졌어요. 아우. 정치인도 많이 늘어났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자들한테. 오늘 모실 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천만 서울 시민의 보건과 복지에 아주 큰 힘을 발휘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옥 보건복지위원장님 모였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박수는 저희 둘과 함께 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성 정치 시대,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여성의 리더십으로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옥 보건복지위원장. 우리 김기옥 위원장님 처음 탁 모셨는데 네. 후광이 후광이지만 정말 예쁜 홍콩 배우가 오신 듯한 그런 느낌이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외모를 네. 칭찬 안 해주시는 분인데. 정말 예쁘시네요. 원래 네. 그 우체통의 미모 담당은 전데 살짝 긴장이 되네요. 근데 네. 정말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느낌이 확 드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별로요. 자,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기옥입니다. 네, 오늘 우체통을 통해서 솔직하고 또 멋진 모습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말씀도 너무 부드럽게 하세요. 천상 그러니까요. 여자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요? 네. 뭐 우리가 자꾸 미모 얘기만 하는데요. 어렸을 때 꿈이 원래 또 관계가 있었나요? 이렇게 아름다움과 관계 있는 꿈이 있으셨나요? 네. 자꾸 그런 말씀 하니까 네. 굉장히 좀 쑥스럽고 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요. 얼적 꿈은 무엇이었어요? 네, 저 시골에 그때 당시 박순천 국회의원이 저희 시골을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 장로님이 네. 저보고 저렇게 박 장로님처럼 되라. 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기도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 또 그분의 그 잔상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교를 정치를 네, 꿈꾸시고 네. 들어가신 네. 거였군요. 네. 근데 되게 네.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보통은 어렸을 때 이렇게 좀 현모양처가 꾸민 분들도 있고 또 연세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 직업을 생각하는데 아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시거든요. 네, 특이하신 것 같아요. 뭐 어릴 적 별명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네. 제가 좀 별명이 네. 깡패, 쌈딱, 진짜요? 아니 네, 지금 외모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다른. 네. 네. 어떻게 그런 별명을 얻게 되셨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제 모습을 제가 생각해도 이런 모습은 좀 아니에요. 좀 이렇게 보이시하고 네. 남성인지 여성인지 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좀 어렸을 때부터 그 불의를 보면 좀 못 참고 또 남자애들이 뭐 여자애들 꼬무질 끓거나 네. 여자애들 때리거나 그러면 제가 그 남자애들 아이스 깨끼 좀 뭐 이런 거. 네, 네. 때려주고 네. 또 뭐 제가 끼어들 일도 아닌데 뭐 끼어서 좀 뭐 싸움을 일으킨다든가 좀 그런 좀 특별하게 의협심. 그런 의협심 같은 게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다 형태가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네, 제가 뭐 옛날에는 다 그랬겠지만 뭐 육녀 일남 중에 제가 와. 5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위로 치고 밑으로 치니까 네. 성격이 그럼요. 예, 이렇게 강하실 수밖에 네. 없군요. 그런 분들이 연분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삼남 일녀인데 형이 있죠, 네. 누나 있죠, 저 있죠, 동생이 있죠. 그러니까 형한테 누나한테 사랑받는 법, 동생을 다루는 법. 이 집 안에서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사회를 작은 벌써 사회. 그렇죠. 네, 집 안에서 다 깨우치는 거죠. 네.
굉장히 좀 성격이 활발하고 어떻게 보면 여성성이 좀 없는 중성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짧고 항상 뭐 바지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남자들이 같이 다니면 네. 예쁜 남자친구하고 같이 다닌다. 뭐 이제 그런 식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네. 예, 여성으로 별로 안 봤어요. 아니 지금 결혼하셨고 지금 남편이 네. 계신데 네, 네. 그럼 남편하고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제가 대학교 때 만났어요. 그 캠퍼스 실시. 커플이잖아요 캠퍼스 지금. 커플이에요. 네네. 네네. 우리 남편은 저하고는 좀 반대로 네.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고 그런 자상한 어떻게 보면 저하고 좀 반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네. 보완적으로 잘 만난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결혼은 네, 늦게 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결혼 제가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결혼의 시기를 참 많이 넘었는데 네. 18년 동안 저를 기다리다가 결혼을 했어요. 순애보, 순애보. 예, 예. 우리 저 김기욱 위원장님 남편분이 우리 네. 김기욱 위원장님의 해바라기셨네요. 네. 18년간 예. 기다려주시고. 그 정도로 매력이 있으신 거예요. 18년을 그러니까요. 남자가 바라보게 하는. 사실 이 정도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20년도 기다리고 살짝 그 매력을 여쭤봐야겠어요. 지금 서울특별시에 그 네. 114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죠? 예. 그 중에서 여성 정치인은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8대 의회에 114명 중에 네. 여성이 20명이에요. 네네. 네. 위원장님은 또 않네. 두 분밖에 안 계시죠? 예, 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네요. 네네. 두 분 중에서 114분 중에서 네. 20명밖에 안 계신데 그중에 또 위원장님은 두 분 중에 한 분을 저희가 모시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세계적인 정치인들이 참 많잖아요. 여성 네, 맞아요. 정치인들이요. 그게 사실 네. 되게 주목받고 있는 게 여성 네. 정치인하면 부드러움과 포용력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분이 그 강경 보수인 또 대처, 영국의 대처. 아, 천의 여인이죠. 네. 그리고 요즘 또 많이 그 엄마 같은 포용력으로 유명하신 그 메르켈, 독일 메르켈 네. 총리. 그 둘 중에 본인은 어디에 더 가까우세요? 대처 쪽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이제 유명하신 정치인들을 저하고 비교하니까 제가 좀 민망스러운데요. 요즘은 어떻게 정치가 생활 정치예요. 생활 밀착형 정치.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성이 더 뭐랄까 돋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카리스마 있대 따뜻함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알고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자, 네. 이제 서두에도 이제 헌정사상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라고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래도 여성이 정치가에 대해서 선입견이 좀 있죠. 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생활 정치라는 측면에서 여성성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가 뭐 전반적인 아직 남성 위주의 문화가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정치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네. 예, 그런 점이 근데 있습니다. 보건복지 쪽은 정말 여성분들이 그럼요. 맡는 게 네. 훨씬 더 잘하시는 느낌이 것 같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야말로 보건복지야말로 받아주고 엄마의 포용력이 마음이잖아요. 네.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건복지라는 것이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그렇죠. 문제를 다뤄요. 네, 뭐 네. 영유아부터 어린이 네. 문제, 청소년 문제, 또 뭐 여성 문제, 어르신, 장애인, 네. 우리 장사 문제, 네. 네. 뭐 그런 문제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다 네, 다루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섬세하고 좀 더 꼼꼼하고 여성성이 필요한 네. 그런 이런 것 같아요. 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뽑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여성의 장점을 다 살려서 네. 보건복지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네. 뭐 남다른 어떤 노력이 훨씬 더 뒷받침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네. 저희가 PDP 어떤 그 네모를 준비해봤어요. 네. 김기욱 보건위원장님은 복지를 위해 네모를 갔다 왔다. 네모. 저는 굉장히 쉽죠. 네. 보건복지 하면 복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돈이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 위원장님은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이다. 또 세금을 걷어들이는 국세청을 국세청. 다녀오셨다. 이렇게 저는 찍고 싶네요. 그 말씀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맞는 말. 재민 씨도 한번 한번. 저는 그래도 뭐 세계적인 그 복지가 잘 됐다고 덴마크 뭐 이런데. 뭐 스위스, 필리핀 이런 스웨덴. 그런 네. 나라가 아닐까요? 왜냐면 그 롤을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나라 갔다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답은 접니까? 재민 씨입니까? 두 분 다 전혀 아닙니다. 네. 나왔어요 정답이. 네. 아프리카를 갔다 왔다.
와, 의외입니다. 네. 네. 저거는 이제 뭐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돼서 갔다 온 거는 아니고요. 아니시고. 네. 네. 어떤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경험한 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시의원 되기 전에 NGO 활동하면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를 갔다 왔었어요. 네, 정말 내전이 거기는 심한 나라잖아요. 네. 네, 30년, 40년 내전으로 완전히 나라가 폐허된 폐허됐죠. 네.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간 게 구충제였어요. 구충제. 네, 네. 구충제 하나이면 아이들이 살 수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아이들이 뭐 죽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 가슴이 아프고 그 현장을 보고 바로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국가가 책임지지 못해서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그냥 죽어가는 걸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그러한 경험들을 제가 뭐 라이베리아뿐만 아니라 네. 북한에서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복지의 중요성, 국가가 책임져야 될 복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 중에 북한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북한도 많이 좀 다녀오셨죠? 예, 제가 이제 네. NGO 활동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북한의 그 대북 지원, 우리 남북한 관계가 좀 원활했을 때 네. 통일부라든가 뭐 제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북한의 농업을 지원했고요. 영유아들 또 뭐 지원을 했고 여성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쳤는데요. 네. 정말 그쪽에서야말로 네, 그 네. 복지가 필요하고 우리로 보면 한 70년대, 60년대 말 정도의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복지라는 게 없었던 그 거거든요. 말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지금 뭐 너무 문을 닫고 있는데 정말 편안하게 왕래라도 좀 하고요. 또 이상 가족만큼은 이분들이 정말 너무 이제 고령화가 돼서 네. 향후 5년, 10년이면 이제 다들 이제 잡고 가실 나이가 됐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정말 이제 빨리 좀 왕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 김기호 위원장님은 북한뿐만 아니라 복지를 몸으로 배우시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누비셨잖아요. 그렇죠. 네. 의정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선 한창 열띤 토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진짜 이유는 시민들이 불안해요. 나도 못 먹겠다니까. 나오죠. 예. 간이검사기 갖고 와요? 예. 보건학연구원이 갖고 있는 거?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로 위축된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계획에 대해 논의 중인데요. 김기호 위원장은 좌중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간이검사기로 해서. 주식도 있으시고, 뭐 또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뭐 북한 열심히 하시니까 특히 이제 사회복지 분야는 또 전문수도 계시고, 이 원회를 참 원만하게 잘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원리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리 원칙에 벗어나면 집행부의 그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청 혼내키고 또 합리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김기호 위원장, 바로 출동합니다. 네,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우리 그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서 그에 대한 직접 그 수거도 하고 또 정밀 기계로 검사도 해서 정말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명확한 그 조사를 좀 하려고 현장에 가는 중입니다. 목적지는 노량진 수산시장. 언제나 활기가 넘쳐야 할 곳이지만 조금은 조용한 분위기인데요. 팔딱팔딱 싱싱한 생선도 아직 그대로 있고요.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게 생선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두고 있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어떻게 저기 뭐야 이거 사러 오셨어요? 예. 어떠세요? 우리 저기 뭐야 상인분들이 너무 요즘 그 일본 때문에 힘드셔가지고 고등어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네. 이것만 했는데 너무 안 팔려가지고 아주 죽었어요. 많이 팔리네요. 안 팔려요 아예. 안 팔려요? 지금 한 사람이 7짝, 8짝씩 가져가는 사람이 하루에 한 짝, 두 짝도 힘들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정들을 듣고 있으려니 김기호 위원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 상인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말씀 듣고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책임 있는 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아무튼 오늘 나와서 정확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저희들 역할인 것 같습니다. 김기호 위원장은 책임감을 갖고 휴대용 방사선량 측정기로 시장 곳곳을 누비며 생선의 방사선 노출 상태를 살피는데요. 현장에 직접 나온 만큼 철저한 조사와 검사로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이제 간이 측정기로 했을 때는 뭐 기준치에 한참 미달되고 거의 뭐 극미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간이 측정기로는 안심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결과는 좀 다행스럽게 나왔지만 김기호 위원장은 지금 당장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조사함에 있어 보다 철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신선수산. 네. 바다에 거 먹어도 되나? 국산까지 다 싸잡아서. 함께. 언제나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는 김기호 위원장. 무상 급식,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생선회를 먹으면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덜어주려고 하고 상인들에겐 조금의 위안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반면 긴장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본 뒤에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내 아이, 내 가족을 위한 일을 하듯 어머니 같은 푸근한 마음으로 천만 서울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 김기호 보건복지위원장. 주어진 일 앞에선 철두철미한 분석과 깐깐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서울 시민의 더 나은 삶을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바닷가 출신이라 회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도 그 장면이 제일. 저의 한시름 정말 저의 시름을 다 덜어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 정말 편안하게 마음껏 먹어도 되죠? 네, 네. 그래도 됩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주부라서 그런지 꼼꼼히 살피는 모습이 정말 그 베테랑 주부의 모습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도움이 네. 되시죠? 네, 많이 됩니다. 네. 네. 우리 식구들이 먹는 먹거리니까요. 네. 네. 우리 그 서울시에 네.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요. 네. 거기 가서 지난번에 그 수거해간 걸 가지고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우리 서울 시민들이 그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어도 네. 이상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방사능이 정말 미세한 거죠? 뭐. 검출이 안 됐어요. 안 정밀 되죠. 기계로 했는데도 보기에는.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그 네네. 일본산 수입이. 수입 이런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네. 현재의 거는 안전하다. 네. 정말 안심해도 되니까 여러분 마음껏 많이 수산물 드시기 드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근데 저 활동하는 모습 보면 이렇게 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도 활동하시지만 집안의 아내로서 또 두 자녀의 엄마로서 정말 슈퍼맘으로 열심히 활동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나의 점수를 이렇게 매겨본다면은. 네. 엄마로서. 제가 집에서 엄마로서는 좀 빵점인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그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어떻게 보면 엄마 손이 막 필요한 네. 때인데 제가 일일이 다 챙겨주지 못해서 항상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정치인의 활동이라는 게 새벽부터 밤에까지 많은 그렇죠. 일들이 네. 생기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처럼 우리 아이들을 꼼꼼히 못 챙겨주는 측면이 많아서 집에서는 좀 별로 점수를 못 얻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 네. 애가 잘 때 나가서 잘 때 들어오면 너무너무 네.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도 약간 눈이 촉촉해졌는데 아. 이 기회를 빌어서 바쁘니까 네. 뭐 미안한 마음 예. 또 많이 네. 표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영상 편지 한번 예, 띄울까요? 가족에게? 띄워볼까요? 네. 아 쑥스러운데요. 아유, 축복이 은총이 우리 항상 엄마가 바빠서 우리 축복이 은총이 잘 못 챙겨주는 거 이해하지. 대신 엄마가 열심히 우리 축복이 은총이한테 좋은 모습 또 실망시키지 않는 엄마로 열심히 할 테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해줘야 돼. 네. 알았지? 알았지? 화이팅! 아니, 남편분. 엄마의 모습, 나의 이런 모습을 좀 자녀들이 좀 닮았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강한 걸 닮으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그 굉장히 우리 사회 현대 사회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예측하기 어려운 점들 포기하지 말고 항상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또 강인하게 네. 앞으로 아이들이 좀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고 강인하게 잘 강인한 이겨내고. 거는 네, 딱 네. 담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 시대의 대표적인 네. 젊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픈 청춘들을 위해서 뭐 기감이 될 만한 좋은 조언을 좀 들려주시죠. 지금 우리 그 청소년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 우리 청소년 그 분야가 많이 있는데요. 뭐 예산을 투입을 해도 사실은 그게 효과가 안 날 정도로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굉장히 아파요. 맞아요. 또 뭐 즐길 수 있는 것도 없고 입시에 뭐 학원에 항상 아이들이 전쟁이죠. 예, 네,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우리 어른들이 선물을 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편안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먼저 그게 참 미안하고요. 네. 그렇지만 어차피 이 경쟁 사회에 그렇게 다수가 가게 된다면 그걸 좀 받아들이고 네. 또 거기에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소외된 학생들이라든가 뭐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자꾸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학교 사회에서도 서로 좀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경쟁보다는 서로가 좀 부둥켜 안고 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공동체가 좀 되려면 학교에서도 체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자꾸 체육 시간 함께 할 주면 수 자주 있는 주잖아요. 운동을 좀 많이 해야 공동체가 생기는데 네. 맞아요. 여러분 입시 위주로 공부를 하니까 그게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좀 아쉽고요. 불쌍해요. 네, 정말 저 지금 해주신 말씀이 아마 자녀분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네. 너무 현실만 비판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 그럼요. 이거를 이겨내고 예, 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도 많이 배워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또 위원장님은 이렇게 이제 자라오시면서 나의 인생에 큰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좀 기억한 거 있습니까? 혹시 명언이나 네, 뭐 책 중에. 그런 어떤 나의 뭐 귀감이보다도 최근에 네. 그 정의론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 정의 문제 가지고 강론을박하고 나의 정의가 최선이고 뭐 상대방의 정의는 뭐 무시해도 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기본적인 민주 사회,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런 기준도 참 모호하고 이러는데요. 정의론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 정의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민주 사회에 내가 적합한지 아닌지 좀 고민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딱 그 말이 우리 사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민주 사회라고 하는데 네. 내 생각이 나의 행위가 네. 민주 시민으로서 적합한지에 네. 대한 고민을 스스로 좀 해봐라. 우리가 네. 했으면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라고 이제 하고 싶습니다. 나만 옳고 너는 글르고 틀리고 뭐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일단 아니고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깨어있고. 아. 영화도 많이 보신다고 들었어요. 네. 영화 속에서의 어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영화인데요.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간다. 거기에 네. 참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늦은 건 없다. 네. 거기 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인생을 살고 네.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느꼈을 때는 그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는 뭐 시간이 필요 없다. 뭐 그런 식의 느낌이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50대가 넘어가는데 네.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빠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어느 세대든 간에 지나온 과거에 후회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 시간부터라도 하면 된다. 네. 네, 굉장히 저는 그 영화가 그런 부분에서 감동을 네. 주더라고요. 네, 김기호 위원장님 하면은 네. 진짜 딱 강인함,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힘껏 밀어붙이는 그런 강인함이 있는데 그쵸. 그런 네. 강인함 가지고 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뭐 비리 의혹을 많이 캐신 것 같아요. 아유, 네. 그러면은 또 제가 또 적이 많이 생기니까 네. 그러면 안 되고요. 네. 8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네네. 제가 참 그 의정 활동에서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음. 제 지역의 일인데 북한산 콘도 개발 비리 의혹에 관련된 특위를 구성해서 1년 3개월 동안 몰두한 적이 있었어요. 야. 처음에는 사실 아무도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는 진짜 덮고 싶을 정도로. 네. 근데 계속 그 캐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뭐 자료도 보고 네. 전문가들 또 찾아다니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하고 뭐 대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이지 불법 편법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를 봐서 네. 궁극적인 결과를 통해서 제도 개혁도 했고 네. 또 31명의 공무원들이 뭐 시효가 지나서 중징계는 안 됐지만 네. 그래도 경고를 주고 해서 그렇죠. 앞으로 네.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린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가장 아이고. 보람 있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또 이 세금이 또 옆으로 새는 또 시립병원 그 네. 비리도 또 이렇게 그거는 캐셨잖아요. 이제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네네. 밝혀낸 일인데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관련된 병원이 그러니까 시립병원이 13개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우리 시의원들이 뭐 의사가 아닌 이상 그 전문 부분을 알 수가 알 수 없어서 없죠. 네. 사실 그동안 이제 보건 쪽, 의료 쪽은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도 제가 한 6개월 동안 자료조사에 전문가들 찾아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방만하게 네. 뭐 장비를 구매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네. 조사하고 뭐 특별조사 통해서 보니까 그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병원이라는 게 우리 서울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다 시스템화했고 네. 서울 시민 36.5도라는 정책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의 그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입과 또 전문가들의 모임 뭐 이런 걸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네. 근데 이런 비리를 캐다 보면 네. 항상 암벽에 걸리고 예, 예. 정말 또 그 정도의 사업권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파워가 그냥 승인을 해줬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네. 제가 굉장히 그 위협도 많이 느꼈어요. 예, 북한산 콘도 그 특위를 하면서 네. 뭐 가끔 뭐 모르는 곳에서 협박 전화도 많이 받았고 네. 실제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네. 그 업체 직원이 밀쳐서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좀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거가 위험하고 또 그럴 수 있지만 꼭 해야 될 일은 감수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정말, 같은 네, 여성이지만 추진력이 대단하시네. 네, 네. 대단하실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밀면 무섭던데. 이제 네. 저 대처의 수상을 철의 여인이라고 그러면은 네, 그렇죠. 우리 김기옥 위원장님은 불도저 밀어붙이는 한번 거야. 딱 밀어붙이면 끝까지 그 캐기 네, 전까지는 네. 밀려나지 않는 불도저 김기옥 위원장님. 네, 이렇게. 그런 불도저 김기호 위원장님이 너무 그런 이미지로 얘기하면 안 제가 됩니다. 손해. 네.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그렇죠. 함께 갖고 그럼 계시는 어떻게 외유내강. 아니 포크레인. 아니 근데 상복도 되게 많으셨어요. 워낙 또 소신 있게 꾸준하게 그렇죠. 정도를 걸으시니까 상을 굉장히 많이 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PR의 시간을 좀 드릴게요. 좀 쑥스러운데요. 네네. 아무튼 열심히 의정 활동한 결과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을 수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오. 그 약속대상 최우수상. 약속대상. 예.
보통 정치인들이 이렇게 선거할 때는 나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공약을 하지만 정말 흐지부지하고 그냥 넘어가는 신분이 상당히 많은데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대상을 받으실 정도면은 어떻게 시의원이 되겠다는 마음 먹으셨어요? 네. 저는 뭐 이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또 처음 사회활동을 정대철 의원 당시 정대철 의원과 함께 하다가 제가 이제 NGO 활동을 하고 근데 어떤 또 강북구라는 곳이 굉장히 좀 열악한 지역이어서 내가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시의원으로서 뭐 이론과 실천 그동안의 경험을 쌓았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난 지방선거 때 출사표를 던져서 시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내놓은 구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지역에서 강북구 맏며느리예요. 별명이. 네. 믿음직스러운. 맏며느리 보통 어려운 집안에 시집 오면 일거리가 더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제사도 많고. 우리 강북구가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북구 맏며느리라는 그 구호를 내세워서 정말 맏며느리 같은 역할을 많이 해왔다고 제가 자부를 해요. 또 우리 강북 같은 경우는 25개구 중에 어르신 인구가 한 4번째, 5번째로 많고 또 장애인도 인구 대비로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지가 곳곳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산도 갖다가 뭐 많이 이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갖다 주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서 강북구 맏며느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맏며느리세요? 실제로도 맏며느리예요. 우리. 근데 이제 맏며느리로서의 점수는 엉터리고 밖에 나와서는 굉장히 잘하고. 네, 그러시구나. 천만 서울 시민들의 직격 질문 시간. 우리 동네 최고 정책통인 의원에게 묻습니다. 4인 가족 보험료가 50만 원에 육박하던데 왜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수유삼동, 원일동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역구의 복지를 위해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네, 김기호 위원장님께 이런 질문이 왔네요. 4인 가족 의료보험비가 50만 원 육박한다. 너무 많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제 질문을 대신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뭐 전문적인 그런 컨설팅을 좀 뭐 받을 필요성도 있지만요. 서울시에서 어떤 걸 하냐면 최근에 작년 6월에 만든 건데요. 서울 금융복지센터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뭐 집값도 높고 뭐 아이들 양육 문제,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해서 정말 힘든데 그런 가계 부채도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분들 좀 어렵고 아니면 또 그런 여러 가지 부채에 시달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금융과 복지를 연계한 그런 서비스 센터를 서울에 5군데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있는데요. 그런 곳에 좀 찾아가시면 본인의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부담, 또 부채 문제,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또 복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좀 가시면 친절하게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릴 겁니다. 자, 또 우리 강북구가 또 재정비 촉진지구인데 재정비 사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뭐 강북구가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곳곳에 서울시 곳곳에 예전에 말하자면 뭐 뉴타운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에서 정해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 들어서는 모든 것을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북구도 뭐 수유 이동이라든가 번동에 그런 곳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을 하시는 거네요. 그다음 지역구에서 지금 관심 있게 좀 뭐 마음 가는 뭐 추진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강북구가 번동 쪽이 이렇게 다세대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뭐 아주 그냥 빌라 다세대 빌라 지어놓고 주차장 없으면 길거리에다가 주차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도 이제 수송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수송초등학교에 그 뭐 아쉽게도 강당이 없어서 아이들이 졸업할 때 다 반에서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서울시에서 요즘 추진하고 있는 게 복합화 시설이라는 거예요. 네. 주차장도 만들고 위에다가는 강당도 만들고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지역 주민들한테도 뭔가 학교가 공공시설의 혜택을 주는 거고 그렇죠. 또 우리 네. 학생들도 필요한 시설들을 쓸 수가 있고. 있는데 예, 서울시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이제 추진 계획 단계 이제 뭐 입안은 돼 있고 올해 내년 한 3개년 4개년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네. 하나는 북서울 우리 그 꿈의 숲이 네. 우리 강북구에 있는데 그게 원래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우리 오동공원이라는 곳과 연결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네. 1단계 추진하고 2단계가 중단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북서울 꿈의 숲을 이용하는데 약간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 오동공원과 북서울 꿈을 연결하는 네. 녹지축 연결 사업을 서울시 예산 한 41억 들여서 할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럼 시민들에게는 뭐 쉽게 네. 숲을 즐길 수 있겠네요. 네. 숲을 연결시키는 녹지축 연결 사업이거든요. 네, 네. 작은 일도 챙기시고 큰 일도 챙기시고 그러니까요. 참 바쁘실 것 네. 같아요. 네, 시민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이시니까요. 복지를 위해서 최고로 생각하는 게 뭐냐고 여쭤봤거든요. 네. 요즘 이제 뭐 우리가 옛날에 복지하면은 선별적, 차별적, 뭐 시혜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어려운 사람들의 중점을 둬서 하는 복지였다면 그렇죠. 요즘은 네. 복지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보편적 복지라는 그런 복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다 경험했지만 무상 급식 같은 거, 뭐 부자 아이든 가난한 아이든 차별 없이 네. 다 이제 뭐 급식을 해준다든가 요즘은 또 이제 무상 보육의 시대 뭐 이러잖아요. 뭐 결국 무상은 아니지만 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제 분배를 하는 거지만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시대는 지금 보편적 복지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결국 그게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다 균등하게 높이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나 어려운 분들을 위한 또 맞춤 그 복지를 또 하면서 네. 균형 있는 그런 복지를 하는 거 네. 중요한데요. 지금 제일 제가 지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 또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제일 크게 안고 있는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상 보육이라는 공약을 내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네. 번째부터 지금 삐그덕거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무상 보육은 국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많은 부담을 하고 이끌고 가야 되는데 국가 부담, 뭐 지방 부담, 뭐 이러한 것들이 좀 그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러는데 그런 거보다도 정말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뭐 부모들한테 이 보육의 문제, 양육의 문제의 짐을 덜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네. 정말 이 고령화 사회로 가는 이 단계를 이 보육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 미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육 문제가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결혼을 앞둔 정말 이 청춘들이 네. 결혼과 동시에 아이 낳아야 되고 아이 낳으면은 학교 보내야 되고 애들이 크면은 결혼시켜야 되고 하다 보면은 벌써 돈이야. 네. 이 돈을 다 어떻게 마련을 해? 그래, 아이가 셋 있으니까 하지 더 말자 어깨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지금 교육비만 해도 엄청나게 썼고요. 앞으로 얼마를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네.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일단 저는 네. 아이도 중요한데 아이 낳으려면 시집장가 가서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 전세값 오르는 것도 참 걱정이 되고. 내 집도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아유, 근데 이제 사회복지 예산이 위원장님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네. 개개인에게는 참 피부로 못 느끼는 게 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였죠. 네네. 네네. 우리 서울시 예산 중에 30%가 네. 복지 예산이에요. 네. 그런데도 서울 시민들이 뭐 복지의 체감을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네네. 근데 이렇게 복지는 사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30%라고 하는데도 다른 외국 선진국들 복지가 잘 된 국가들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런데 복지를 갖다가 넓힐 때는 처음에 복지의 인프라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좀 느낄 수 있지만 지금은 잘 못 느낄 수 있다라는 네. 거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의 복지의 전달 체계에 저는 항상 이제 좀 이걸 좀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요. 복지 전달 체계가 좀 방만해서 네. 누수 현상의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달 체계의 재정비도 좀 중요하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옆으로 누수 되는 새는 돈이 것만 있어서는 안 해도, 돼요. 예, 그럼 그것만 안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복지도 있고 어르신을 위한 복지도 있고 또 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어느 복지에 제일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사회에 어르신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어르신들이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노후 준비를 못 하겠어요. 진짜요? 예,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네. 정말이지 그 어르신들의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저 위원장님이나 저희는 부모님을 그렇죠. 섬겨야 되고 예. 아이들한테는 전혀 그냥 끼인 세대죠, 끼인 세대. 끼어서 애들한테는 전혀 보답도 못 받고 그런 네. 세대일 것 같아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렸을 적부터 이제 이렇게 정치를 꿈꾸셨고 또 대학도 정치를 전공하셨고 이렇게 정치를 하고 계신데 김기호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정치란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정치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처음 들어가서 배우는 게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제가 배웠고 또 소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정치는 쌈박질이 아니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개념이 정치가 아니고 정치의 본질이 아니고요. 정치는 우리 사회의 유한한 자원, 네. 그 세금일 수가 있고 자리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딱 여러 정해졌죠. 가지 네. 예, 한정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 한정되고 유한한 자원을 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배분하는가. 네. 그게 바로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그 배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정치의 본질은 부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필요악일 수가 있지만 네. 그걸 잘 모든 사람들이 불만 없이 그 유한한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것 네. 그것이 정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정치 오늘 신념이- 정말 위원장님께 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정의를 들은 것 네, 같아요. 우린 네. 정치하면 그냥 싸우는 거 네. 많이 이득을 그냥 위해서. 잘하라고 막 싸우는데 저도 잘 내가 싸워요. 옳다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네. 잘 유한한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것이다라는 네. 정의를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끝으로 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서울시에서 지금 복지에 대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서울 시민들이 아직은 만족하실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보건복지위원회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체통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기호 위원장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네, 모두가 행복한 나라 여러분도 원하시죠? 네. 그러려면 나부터 먼저 정치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네. 특히 이렇게 또 여성 훌륭한 아주 젊은 정치인 한 분 만나 뵙게 된 것 같아서 같은 그렇죠? 여성으로서 참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네. 네, 우리 동네 최고 정책통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